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좌파 단체인 루츠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 바이든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한다는 성명에 대하여 지금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광고가 아니고 조 바이든 출마하지 마세요 하는 뜻의 Don't Run Joe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 내에서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조 바이든의 퇴출입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리서치 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대선 후보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사람이 94%이고 바이든을 뽑겠다는 사람은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1%인데 민주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은 조 바이든을 다 싫어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만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지가 아예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편 오늘자로 미국 예금공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액 대출로 지금 가스값과 음식값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률은 50년 내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이크 브라운이 오늘 우리가 스티무러스 패키지라고 하여 코비드 사태 대응책으로 2조 달러를 승인한 것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다 밝혀지겠지만 오늘 충격적인 것은 바로 2조 달러 중에 딱 10%인 2천억 달러만 코로나 구제 금융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조 8천억 달러는 어디로 갔는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천억 달러 코비드 구제 금융 중에서도 1,580만 달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거나 또는 인종차별 반대 이니셔티브를 하는 데 쓰여졌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명목만 코로나 구제 금융이라고 하고 국민들로부터 2조 달러를 받아가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2천억 달러에도 90%에 불과한 1,800억 달러만 구제 금융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미국 시민 개인들이 1인당 1,200불을 받았는데 이 논리대로 하면 12,000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10,000불 이상은 이 정치권의 부패 타락한 의원들끼리 어디로 빼돌렸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지만 이 상원의원의 말에 의하면 한꺼번에 발표하면 충격이 클까 봐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1조 8천억 달러에 대하여 영세를 내놓으라고 요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1조 8천억 달러가 연방정부에 남아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향하여 오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타임즈와 타임즈는 국민들의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언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미국의 여론을 엉뚱한 대로 이끌고 있으므로 이들은 소련 공산당 시절에 있던 선전선동기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선동기관지는 소련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 시민들의 적이 뉴욕타임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뉴욕타임즈 구독자 수는 40%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뉴욕타임즈와 타임즈의 구독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이기보다는 소설을 쓰는 소설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편집, 왜곡하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류위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앵커의 지금 표정입니다. CNN 앵커가 러프그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과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프그랜 의원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였던 민주당 의원이며 또한 인류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녀에게 최근에 허친슨이 거짓 증거를 하였다고 우파 측에서 반발이 거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크로스 체크를 해보았습니까 하니까 러프그랜 의원은 우리는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서를 한 증인들 말로 그냥 추진할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실 여부는 관계없이 자기들 목적한 바만 이루면 된다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수법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해답만 나오면 그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이 사건의 발단은 허친슨이 백악관 고문이었던 시플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발 국회의사 등으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스플로어는 바로 그날 백악관에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록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할 리도 없죠.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CNN 앵커가 이 위원에게 물어보니 위원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 대다수가 인류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당파적인 또는 정파적인 프로파간다를 믿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미국의 의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전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로프그렌 의원은 CNN의 제이크 테퍼에게 우리는 다른 증인을 확증하거나 다른 증인에게 반응을 보이기 위하여 제3의 증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대로 믿는다는 뜻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소련식 당파적인 재판쇼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식 당파적 재판에서는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반체제 인사를 비방하거나 숙청할 때 사용하였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7월 12일 뉴욕시는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프로토콜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발표라고 하는 PSA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딱 3가지의 프로토콜만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 머물고 소식을 들으십시오. 딱 3마디입니다. 이것은 바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 심각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방사능의 낙진이라든가 또는 몸에 붙은 방사능을 어떻게 씻어내야 한다거나 또는 옷을 어떻게 벗고 처리해야 되는지 전혀 아무런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락다운을 뜻합니다. Stay tuned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미국민들을 상대로 하였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전쟁 발발 확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만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인류 공멸을 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핵 버튼을 먼저 누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시민들을 통행의 자유를 억제하고 또는 일방적인 잘못된 보도만 하여왔던 정부가 러시아 핵 위협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국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덕택에 지금 미국의 달러화가 역설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로 달러와 달러의 환율이 1대1로 지금 교환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에 약 20년 동안에 달러가 약세였고 유로화가 강세였던 것이 뒤집어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도 지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이 자급자족이 되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는 지금 루블화가 가격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엄밀한 의미의 자원 부유국입니다. 오늘날 나타난 현상을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니 얼마든지 찍어내고 뿌려도 주변국에서 다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의 고액권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그간의 안전자산으로 달러와 같이 취급되었던 일본의 엔화가 의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축 생산자들은 이제 공급망 중단으로 인하여 동물 사료가 고갈될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소비재가 이제는 미국에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류 대란으로 표현되는 철도의 마비 때문입니다.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각 지역 간에 물자 수송이 원활하지 않아 지금은 가축 농가에 사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가축 농장에서는 사료인 곡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CBOT, 시카고 무역위원회가 지정한 가격보다도 약 3불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선적을 하여도 병목 현상 때문에 제때에 사료를 구할 수가 없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몇백 년 동안 잘만 통하던 철도까지도 이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배경과 배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봉숭아 학당과 같은 백악관에서 오늘 제이크 슬리반이 이란이 러시아에 수백 대의 드론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제이크 슬리반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보 특별보좌관이긴 하지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였던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어낸 조작범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바나 뮬러 특검이 그를 제1호로 기소를 하여 교도소로 보낼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는 살아남았고 지금 백악관 안보특별자문위원으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이란 국영 방송국에는 수백 대의 드론을 러시아에 무장하여 보냈다고 선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정에 대하여 다자간 협정이 거의 95%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란은 자기들의 정규군인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대상 단체에서 지워달라고 하나 미국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란 핵협상은 허울 좋은 제스처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이란은 거꾸로 총대를 메고 지금 돈은 미국에서 400억 달러를 받았지만 무기 지원은 러시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새로운 우주 망원경인 잽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것을 가지고 우주를 촬영한 것을 조 바이든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에 우리가 우주 전체 망원경으로 알려져 있던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한층 진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망원경의 차원을 넘어 이것은 화학 성분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카말라 해리스나 조 바이든이 말을 횡설수설하는 데는 일각이 있는 것이 오늘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조 바이든이 버벅거리면서 다른 우주 행성에서 그곳의 언론들은 지금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언론을 왜곡 편집하여 자기들 프로파간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식은 있는 것인지 다른 행성에서는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한 차원씩 이어질 때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경우에는 1961년도 5월에 나는 이 나라가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진취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던 닐 암스트롱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멋진 말들을 하는데 반하여 조 바이든은 놀랍구나. 다른 곳의 언론들은 어떤지 궁금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사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입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긴 아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